비 오는 날의 서울은 회색빛 도시가 된다. 무겁게 드리워진 먹구름 아래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는 마치 도시에 지친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한윤서에게는 이 빗소리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낡은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빗속을 뚫고 걷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구두가 젖은 소리를 내며 흔적을 남겼다. 오늘 있을 중요한 PT는 그녀의 작은 건축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었다. 윤서는 작은 회사의 실질적인 리더였다. 비록 회사의 대표는 따로 있었지만 모든 실무와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녀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그녀의 능력은 이미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었지만 그녀의 겸손하고 수수한 외모 때문에 종종 과소평가되곤 했다. 특히 남성 중심적인 대기업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결과와 프로젝트의 완벽성이었다. PT 시간은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비에 젖어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윤서는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늦으면 안 된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도시 재건의 첫걸음이었다. 어릴 적 낡고 오래된 동네에서 자란 그녀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급히 택시 앱을 켰다. 카카오 택시 호출 버튼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블랙 고급 세단 배차 완료라는 알림이 떴다. 블랙 택시라니 오늘 운이 좋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서둘러 밖으로 나가자 호텔 현관 앞에는 수많은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늘어서 있었다. 멀리서 익숙한 차종과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재빨리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안녕하세요. 더 센트럴 빌딩으로 가주세요. 급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잠시 쳐다볼 뿐이었다. 남자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표정은 무감각했다. 짙은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조각상 같았다. 윤서는 그 분위기에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죄송하지만 빨리 가주시면 안 될까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제야 남자는 굳게 닫힌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권위가 느껴졌다. 이 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윤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내 택시가 아니라고요.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블랙 택시라고. 아, 그녀는 깨달았다. 택시 앱이 보여준 차량 번호는 똑같았지만 이 차는 그녀가 부른 차보다 훨씬 더 크고 고급스러웠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풍기는 아우라는 도저히 택시 기사라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진 채 허둥지둥 차문을 열려 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때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앉으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 윤서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네, 대요 센트럴 빌딩이라고 했죠. 방향이 같습니다.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다. 윤서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트에 등을 기댔다. 차 안은 은은한 가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고급스러운 향이 가득했다. 그녀가 지금껏 타본 어떤 차와도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졌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윤서는 그에게 자신의 상황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더 센트럴 빌딩에 신규 프로젝트 PT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꼭 따내야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 개운축 쪽이십니까? 남자는 백미러로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짧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묘하게 울렸다. 내 개운축가 한윤서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네려 했지만 남자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다. 그럼 더 센트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군요. 윤서는 놀라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쉬워서 남자는 피식 웃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웃음이었다. 제가 그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니까요. 윤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올라탄 이 차는 단순한 고급 세단이 아니라 바로 이 프로젝트의 심장이자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남자의 이름은 강태준. 그는 한국 최고의 투자회사인 K투자그룹의 젊은 CEO였다. 냉철하고 빈틈없는 사업가로 유명했으며 그의 손을 거친 프로젝트들은 모두 성공 신화를 썼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고 오직 데이터와 실력만을 신봉했다. 그런 그가 윤서와 같은 작은 회사 직원에게 관심을 보일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의 차가 빗속에서 잠시 멈췄을 때 그녀의 모습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당당한 눈빛. 그녀의 눈에서는 열정과 진정성이 느껴졌다. 강태준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녀와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회사 이름은 그가 물었다. 세움 건축입니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운전에 집중할 뿐이었다.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서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PT에 대한 생각, 그리고 방금 자신이 마주한 이 남자의 존재. 마침내 차는 더 센트럴 빌딩 앞에 멈춰 섰다. 강태준은 그녀가 내리려고 하자 짧게 말했다. 행운을 빕니다, 한윤서 씨. 윤서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마치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따뜻한 물줄기처럼.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내리자마자 차는 유유히 사라졌다. 윤서는 잠시 멍하니 서서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땀이 흥건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짧은 만남이 그녀의 삶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묘한 설렘과 함께 강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PT를 앞두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인연과 마주한 것이다. 더 센트럴 빌딩의 PT는 성공적이었다. 한윤서는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가진 진정성과 창의성을 냉철한 논리와 뜨거운 열정으로 설득했고,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발표가 끝난 후 몇몇 심사위원들은 그녀에게 따로 다가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인 강태준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항상 프로젝트의 핵심만 보고 나머지는 부하 직원들에게 맡기는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 한편에는 강태준의 존재가 맴돌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 깊은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건넸던 행운을 빕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PT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묘한 불안감과 함께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다. 며칠 후 윤서는 더 센트럴 프로젝트의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녀의 예상대로 그녀가 속한 슴 건축이
최종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기쁨에 찬 동료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윤서는 왠지 모르게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축을 넘어선 거대한 도전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녀는 강태준과 다시 마주했다. 그는 회의실의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그의 오른팔인 김민호 실장이 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윤서를 향할 때마다 미묘하게 달라지는 듯했다. 한윤서 씨, 다시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윤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태준 대표님.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강태준은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여주었고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윤서가 준비한 모든 것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윤서는 그의 질문에 막힘없이 논리적으로 대답하며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회의실의 한쪽 구석에는 그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테라건축의 대표인 이성호였다. 테라건축은 세움건축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던 회사였다. 이성호는 오만함과 권력 욕구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따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윤서와 같은 작은 회사에 패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성호는 윤서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슴건축,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서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따냈는지 참 신기하군요. 역시 세상은 운칠기삼인가 봅니다. 윤서는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성호 대표님, 저희는 운이 아닌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프로젝트는 누구보다도 더 이 도시에 대한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성호는 코웃음을 쳤다. 진정성이라. 그깟 감정적인 단어가 통하는 세상이라면 건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법이지. 그때 강태준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이성호 대표님, 이 회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삼가 주십시오.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성호는 움찔했다. 그는 겉으로는 강태준에게 깍듯하게 굴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권위에 굴복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성호의 말에는 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윤서는 그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녀는 이성호가 자신과 자신의 프로젝트를 향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며칠 후 윤서는 강태준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수락했다. 그녀는 그의 초대에 응하면서도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 이상의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구석자리. 강태준은 평소와 달리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짙은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윤서를 향할 때마다 미묘한 온기가 깃드는 듯 했다. 한윤서 씨의 PT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건축에 담아내려는 진정성이 와닿더군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서는 자신의 신념을 조용히 말했다.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죠. 특히 이성호 대표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강태준은 이성호의 이름을 언급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만 판단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윤서는 강태준의 말에서 깊은 통찰력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에서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윤서는 강태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꿈, 그리고 건축가로서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강태준 역시 윤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에 대한 호기심이 점차 깊어졌다. 그녀의 수수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강인한 정신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꿈을 향한 굳은 신념은 그의 냉철한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닌 그 이상의 존재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태준은 윤서에게 뜻밖의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PT에서 제안했던 도시 재건 프로젝트와 관련된 오래된 사진첩이었다. 사진첩 속에는 그녀가 어릴 적 살던 동네의 옛 모습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건 윤서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한윤서 씨의 PT를 듣고 당신의 진심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찾아보게 했습니다. 강태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도시의 재건은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고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윤서는 사진첩을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순간 그녀는 강태준에 대한 오해와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다. 그는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윤서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는 아까와는 다른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윤서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강태준이 말했다. 이성호 대표는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성호의 위험성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든든한 파트너이자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태준을 향한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첫 만남의 당황스러움과 긴장감은 어느새 호기심과 존경, 그리고 낯선 설렘으로 변해려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도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이 남자의 존재가 든든하게 느껴졌다. 이성호 대표의 경고는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다. 슴 건축이 프로젝트를 맡은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성호는 자신의 막강한 인맥과 자본을 동원해 프로젝트 부지의 일부 소유주들을 매수했고, 그들은 갑자기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되었다. 윤서는 이성호의 비열한 수법에 분노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소유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성호에게 매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통하지 않았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프로젝트의 진행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이때 강태준은 겉으로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슴 건축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했고, 만약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냉정한 통보를 보냈다. 윤서는 그가 자신에게 실망했거나 혹은 이성호의 권력에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다짐했다. 윤서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소유주들의 과거 기록과 재산 관계를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성호에게 매수된 소유주들 중 한 명인 박 노인의 땅은 사실 오래전 그의 아들에게 상속된 상태였고 박 노인은 단순히 아들을 대신해 거래에 나섰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과거 이성호가 관련된 다른 건설 프로젝트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고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사실이 있었다. 윤서는 이성호가 과거의 피해를 미끼로 박 노인의 아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박 노인의 아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성호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윤서를 믿지 못했다. 그는 윤서의 제안을 거절하며 문을 쾅 닫아버렸다. 윤서는 절망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박노인 아들의 과거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과거에 자신이 살던 낡은 동네의 재건축을 위해 힘썼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꿈은 한때 윤서와 같았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박노인의 아들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이번에는 논리나 돈이 아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도시 재건축 계획안을 보여주었고 그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희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당신이 꿈꿔왔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성호 대표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신의 꿈을 버리지 마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박노인의 아들은 흔들렸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이성호는 윤서의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윤서의 승리를 가로막기 위해 더 큰 음모를 꾸몄다. 그는 언론을 통해 슴건축이 소유주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여론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윤서는 순식간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 강태준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윤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도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읽었던 열정과 진정성을 그는 믿었다. 강태준은 윤서가 박노인의 아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했다. 그리고 언론의 공세가 시작되자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김민호 실장에게 지시해 이성호의 음모를 폭로할 증거들을 수집하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윤서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절망에 빠져 있었다. 언론의 비난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 강태준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깊은 연민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에게 든든한 힘이 되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성호가 꾸민 모든 음모의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박노인 아들의 과거 피해 기록, 이성호의 지시가 담긴 녹취록 언론을 매수한 내역 등. 윤서는 충격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강태준이 처음부터 자신을 믿고 있었고 묵묵히 그녀를 돕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물었다.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용기로
이성호의 음모를 일부 파헤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강태준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다. 그녀는 그 순간 강태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존경이나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성호의 모든 것을 끝냅시다. 그들의 손은 굳건히 맞잡혔다. 윤서는 이제 강태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연인이자 불의에 맞서 싸우는 동지가 된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이성호의 음모는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 강태준의 도움으로 윤서는 이성호의 음모에 맞설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수세에 몰리지 않고 반격에 나설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성호는 여전히 그들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윤서가 자신에게 다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확신했고 강태준 역시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다고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것이었다. 윤서와 강태준은 비밀리에 행동했다. 이성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언론에 폭로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를 섣불리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성호가 더 깊은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했다. 윤서는 소유주들과의 협상을 계속하는 척하면서 이성호의 다음 수를 기다렸다. 그녀의 전략은 이성호가 스스로 모든 음모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날 윤서는 이성호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윤서 씨, 이제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이 프로젝트는 저의 손에 들어오게 될 테니. 이성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찬 조롱이 가득했다. 이성호 대표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윤서는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하, 고집도 대단하시군요. 그럼 어디 끝까지 가보시죠. 하지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성호는 전화를 끊었다. 윤서는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그는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려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다음 날 아침 이성호는 자신이 고용한 언론사를 통해 슴건축의 프로젝트 기획안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 일부를 변조하여 마치 윤서가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성호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언론은 윤서가 무책임한 설계로 도시의 미래를 망치려 한다며 비난했고 여론은 다시 한번 빠르게 악화되었다. 슴건축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동료들은 혼란에 빠졌다. 윤서는 이성호의 비열한 수법에 분노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단호한 결의가 떠올랐다. 강태준은 윤서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뛰어난 건축가가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리더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더 이상 윤서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제 그가 나설 차례였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K투자그룹에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TV 화면은 강태준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냉정하고 단호해 보였다. 그는 준비된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K투자그룹 대표 강태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더 센트럴 프로젝트와 관련된 최근 논란에 대해 저희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강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에 프로젝트 기획안에 변조된 부분과 원본을 나란히 띄웠다. 저희는 이성호 대표가 언론을 통해 유포한 기획안의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임을 밝힙니다. 이성호 대표는 자신의 불순한 목적을 위해 슴건축의 기획안을 의도적으로 변조하고 언론을 조작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성호 대표의 범죄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강태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또한 저희는 이성호 대표가 소유주들을 협박하고 매수한 녹취록과 증거 자료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곧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윤서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한윤서 씨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진정성은 그 어떤 건축가보다도 뛰어납니다. 저희는 그녀와 슴건축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프로젝트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이성호는 자신이 꾸민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강태준의 기자회견은 세간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윤서에게 쏟아부었던 비난을 거두고 그녀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동했다. 슴건축은 하루아침에 업계의 주목을 받는 회사가 되었고 윤서는 모두의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되었다. 그날 저녁 윤서는 강태준을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윤서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돌아섰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진정성이 없었다면 저도 이성호의 비리를 밝혀낼 수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은 윤서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고 그들의 사랑은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 빛났다. 이성호의 음모는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이성호 대표의 추락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강태준의 기자회견 이후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경찰은 강태준이 제공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성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그의 뒤에 숨겨져 있던 부패와 비리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윤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더욱 단단해졌다. 강태준과 윤서는 이제 더 이상 비밀스러운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서로를 지지했고 언론은 그들을 도시를 바꾸는 연인이라고 불렀다. 강태준은 윤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숨기지 않았고 윤서 역시 그를 향한 존경과 애정을 표현했다. 그들의 사랑은 프로젝트의 성공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이성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성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분노와 증오에 휩싸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동원해 윤서와 강태준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두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진행하는 더 센트럴 프로젝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성호는 자신이 운영하던 비밀 부서의 책임자였던 최 실장을 통해 프로젝트의 중요 정보를 빼돌리기 시작했다. 최 실장은 이성호의 오랜 충복으로 이성호의 비리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이성호는 최 실장에게 거액의 돈을 약속하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정보와 설계도 일부를 빼내도록 지시했다. 그의 목표는 빼낸 정보를 경쟁사에 넘겨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거나 기술을 악용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었다. 강태준과 윤서는 이성호의 잔당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보안을 강화했지만 최 실장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 최 실장은 강태준의 회사 내부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배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어느 날 윤서는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 일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강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태준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냉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즉시 내부 감사팀을 소집했고 모든 직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 실장의 수상한 행적이 포착되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평소와 다른 시간에 출근하거나 비인가 구역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다. 강태준은 최 실장이 이성호의 스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직접 찾아가 그의 행동에 대해 추궁했다. 최 실장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강태준의 날카로운 질문과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이성호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다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성호는 최 실장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그를 위협했던 것이다. 강태준은 최 실장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그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민을 느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우리와 함께 이성호를 끝냅시다. 당신의 가족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다. 최 실장은 망설였다. 이성호의 잔혹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태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윤서를 향한 그의 굳건한 믿음을 보며 그는 결국 강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이성호에게 받은 모든 지시와 그의 최종 목표를 강태준에게 털어놓았다. 이성호는 빼돌린 기술 정보를 이용해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규모 사고를 일으키려 했던 것이다. 윤서는 이성호의 잔혹함에 몸서리쳤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강태준과 함께 이성호의 마지막 음모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최 실장을 이용해 이성호에게 가짜 정보를 흘리고 그가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며칠 후 이성호는 최 실장에게서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교체 시점에 대한 가짜 정보를 받았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윤서와 강태준에게 복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이미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윤서와 강태준은 이성호가 스스로 모든 것을 드러낼 때를 기다렸다. 그들은 경찰과 협력하여 이성호의 행동을 감시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체포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했다. 이성호는 자신의 마지막 음모가 성공했다고 믿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성호와의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었다. 그들의 사랑과 신뢰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성호의 마지막 음모는 그의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최 실장을 통해 받은 가짜 정보를 진짜라고 굳게 믿었고 프로젝트 현장에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강태준과 윤서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성호는 자신이 고용한 용역들을 통해 프로젝트 현장의 핵심 부품에 미세한 결함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 결함은 당장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큰 사고를 유발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이 사고의 원인을 슴건축계의 부실 공사로 덮어씌워 윤서와 강태준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다. 그의 잔혹한 복수심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강태준과 윤서는 이성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최 실장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이성호에게 정보를 흘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모든 상황을 강태준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최 실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현장에 비밀리에 보안 인력을 추가 배치했고 이성호가 고용한 용역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포착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이성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용역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 시각 윤서와 강태준은 프로젝트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언론사와 관계자들이 모여들었고 이성호 역시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TV 중계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강태준은 먼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리고 윤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 도시를 위한 것이자 이곳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진정성을 짓밟고 프로젝트를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윤서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준비된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 속에는 이성호가 용역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 용역들이 프로젝트 현장에 침입해 핵심 부품의 결함을 만드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는 이성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성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영상을 보며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윤서와 강태준의 손에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강태준은 윤서의 옆에 서서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성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프로젝트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성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제 이성호의 모든 범죄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경찰들이 이성호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이성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자비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윤서와 강태준을 과소평가했고 그들의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알지 못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윤서와 강태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낸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과 신뢰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성이 되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함께 와인잔을 들었다. 고마워요, 태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윤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윤서 씨. 당신의 용기와 진정성이 없었다면 저도 이성호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잔을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성호와의 길고 지루했던 싸움은 이제 끝났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프로젝트의 성공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을 꿈꿨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이성호가 완전히 몰락한 후 더 센트럴 프로젝트는 새로운 활력을 되찾았다. 강태준의 전폭적인 지원과 윤서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성호의 음모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고
윤서와 그녀의 팀은 더욱 단단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이 일에 매진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성호의 야망에 희생될 뻔했던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강태준과 윤서의 관계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강태준은 공식 석상에서도 윤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표현했고, 윤서 역시 그의 곁에서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능력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느덧 프로젝트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더 센트럴 빌딩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바꾸는 거대한 상징이 되었다. 거대한 규모의 빌딩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윤서의 꿈과 강태준의 비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담긴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완공을 앞두고 강태준은 윤서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윤서가 어린 시절 살았던 낡은 동네의 모습이 담긴 미니어처 모형이었다. 모형 속에는 그녀가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 그리고 그녀가 꿈을 키우던 낡은 학교가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미니어처 모형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는 윤서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윤서 씨가 꿈꿨던 도시 재건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죠. 과거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니어처 모형은 그 꿈이 시작된 곳을 잊지 말자는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윤서는 강태준의 세심한 배려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이해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단순히 뛰어난 사업가이자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해주는 소울메이트임을 깨달았다. 드디어 더 센트럴 빌딩의 준공식이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준공식에 참석했고, 강태준과 윤서는 무대 위에서 나란히 서서 소감을 발표했다. 강태준은 먼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서를 향해 말을 건넸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전적으로 한윤서 건축가의 공로입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흔들림 없는 진정성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면서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도시를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태준의 고백에 준공식장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 거대한 빌딩만큼이나 견고하고 아름다웠다. 준공식이 끝난 후 강태준은 윤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가 향한 곳은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작은 정원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첫 만남에서 빗속을 뚫고 걸었던 길을 형상화한 작은 조형물이 있었다. 강태준은 그 조형물 앞에서 윤서에게 무릎을 꿇었다. 윤서 씨,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의 용기와 진정성을 보면서 저는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을 완성시켜준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빌딩 최상층에서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을 약속했다. 그 후 윤서는 강태준과 함께 슴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윤서가 꿈꿔왔던 것처럼 낡은 도시를 재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윤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를 아름다운 도시공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꿈이 시작된 곳을 기억하기 위한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강태준과 윤서는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편의 로맨스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도시의 풍경을 바꾼 건축가이자 서로의 삶을 완성시킨 진정한 동반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